네, 안녕하세요. 오늘 4인 사색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요즘학으로 한국법인장 이원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는 한국인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트렌디한 한국인으로 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평생의 많은 그 시간들을 저 이스라엘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는 한 4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제 단어가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이해를 주시면 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또 이게 성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성지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자라게 됐던 것이었죠. 참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보면 아주 건강하게 제가 이렇게 서 있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로 두 번 죽을 뻔했습니다. 폭탄 테러 되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한번 뭐 길을 지나가다가 커피숍에 가다가 막 그런 적도 많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참 이스라엘은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고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이고 또 저도 하나의 또 교인으로서 굉장히 또 아주 좀 은혜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겟세마네로 갔어요. 부러우시죠? 네. 겟세마네로. 그냥 걸어서 조금 한 20분만 걸으면은 저 겟세마네 동산도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또 비아드로사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또 성지, 또 하나를 보면 또 이스라엘은 또 세계적인 창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좋은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또 인수합병이라 그래가지고 인수합병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되고 또 한편을 보면 또 분쟁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이런 창업 국가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국가에서는 사실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또 나왔고 또 모슬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중요한 그 종교들이 또 한 곳에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불쌍하게도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또 성경책에 보면은 많은 구약의 막 전쟁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약 한 달 정도 비가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름에 한번 오세요. 이제 뜨거워서 이제 절대로 못 오시겠다고 막 할 정도로 뭐 뜨거울 때는 막 4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상상이 안 되시죠? 40도. 40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치킨 안에 치킨통에 들어가서 달달달 구워지는 그런 뭐 치킨의 약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좀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씨도 덥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전체 지역의 면적이 약 80%가 사막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0%가 이제 도시 형성을 하게 됐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낙후하고 황량하고 광야가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또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1990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90년도 때. 이스라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만수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동의 만수르, 세계적인 막 오일의 부자가 됐죠. 만수르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네,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잘 만나서 중동에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중동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옛날에 그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두바이나 이라크로 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얘기해요. 그건 기름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자원 하나도 없고요. 거의 80% 면적이 다 사막 광야로 돼 있고요. 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전쟁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물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90년대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였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들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굉장히 하락이 됐었습니다. 또 오늘 또 방청에서 오셨지만 많은 자녀분도 있으셨지만 아마 1990년도에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당시 때 500만 명밖에 되지도 않는 작은 민족인데, 작은 인구인데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데 뭐 벤처를 만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작은데요. 대기업이요? 이스라엘은 대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또 자녀들의 미래도 사실 확실치 않았던 것도 90년대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졌죠.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달라. 정부는 뭐 하느냐. 근데 청년들만 그렇게 데모한 것이 아니라 중년들도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중년들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중년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중년들은 우리한테 일자리를 해결해 달라고 뭐라고 했고, 또 중년들은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버지고 너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지만 너희들의 미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년과 중년이 싸웠던 그 어려운 시점이 바로 1990년대 시점이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혹시 사담 후세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박력 있는 그 사람이 코스염 달렸던 그 박력 있는 사람이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스커드 미사일,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막 이스라엘에서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에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 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경제를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자였었어요. 좀 생소하시죠?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진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만 만들면 이스라엘은 경제가 왕성하게 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건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과연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정말 놀라겠지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오늘 저희 주제이고 앞으로 1편, 2편, 3편, 4편의 저희 주제가 바로 그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국내에서 많이 경쟁하면서 이 시장에 있기보다는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외 진출해서 해외 인재가 되는 게 더 좋을 것이고요. 한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힘들게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성공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또한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약 1억 달러라는 그런 정부 자금을 줬고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해외에서 자금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총 약 3천억 정도에 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는 당시 때 이제 그 펀드를 만들었던 요즈마 펀드라는 곳입니다. 요즈마 펀드는 민간이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만든 펀드예요. 근데 그 펀드를 만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정부의 자금과 국내의 자금으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좋은 회사를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에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수한 벤처들을 투자하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수한 회사라는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 중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서 그 회사를 키운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떤 변화냐면 이 회사가 아예 시작부터 글로벌로 진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외 자금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절대 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좋다 해서 이 회사를 해외로 진출까지 도와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고 뭐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장거래소가 있는데 KRX라고 나스닥이라 해서 세계에서 정말 많은 큰 시장 밸류를 갖고 있는 곳이 상장한 것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스타트업 벤처들이 해외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게 바로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정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펀드만 해도 23개의 우수한 벤처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당시 이제 저희 회사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쳤어요. 사실 여러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 교육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많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창업해보자. 사실 저기 치킨집도 창업이에요. 여러 부분들이 다 창업을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인생에 결렬됐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심지어 운전면허를 딸 때도 필기 시험을 열심히 달달달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운전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신 게 아닐까요? 인생에선 정말 중요한 것도 사실 운전면허처럼 안전한 것인데, 창업이라는 거는 모든 투자 자금과 그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셨던 자금과 은퇴 자금과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는데 다 돈으로만 창업하시려고 생각했던 거였었어요. 다시 때 1990년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돈으로 그냥 해외사 법인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자, 할 수 있어, 우리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업은 10개 하면 8개에서 9개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8개, 9개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해서 손님을 끌어오고, 어떻게 매출을 만들고, 어떻게 해외를 진출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받고, 그런 모든 교육들이 그 당시 때 부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때 이제 요즈마 캠퍼스라는 바로 그런 기술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창업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그들한테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쳤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내가 사업하면 되겠다. 이거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면 되겠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는 그냥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있으시고 정말 힘들고 비전이 없이 있던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되고 어떻게 돈을 벌 줄을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펀드라는 거는 투자 자금이라서 펀드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업가 정신 교육이 탄탄히 있을 때 성공했던 것이죠. 예로 하나 드릴게요. 당시 때도 똑같이 의사들이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 수억 원의 연봉이 나왔죠. 안정적이죠. 다들 존경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의사들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켰어요. 말이 되세요? 의사들은 진짜 억대 연봉에 편하게 사는데 그들을 창업을 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박정께서도 다 부모님이시고 또 어머니시고 또 아버지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창업한다 그런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찬성 안 하실 거죠? 네. 네. 위험하니까. 네. 너 그러다 망한다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당시 때 그랬었어요. 근데 의사였었고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들을 제가 설득시켜가지고 창업을 시켰을 때 거기 부모님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근데 어머니 진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의사에다 수술을 집도라는데 메스를 대는데, 이거 웬만하면 그 수술 맵스를 댔을 때 웬만하면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정확하게 메스를 대서 의료사고가 안 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쳐서 특허를 넣어주고,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주고 우수 인력들 넣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때 약 100만 달러, 약 12억을 투자를 했고, 그 당시 때 회사의 가치가 약 40억이었어요. 근데 4년 만에 4억 7천만 달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매각이 됐다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병원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창업함으로써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됐지만, 그거를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우수한 인재, 사람들이 필요하던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는 뭐 요즈마 펀드든지 벤처든지 뭐 요즈마 캠퍼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갔기 때문에 벤처들이 많이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벤처가 하나 세워졌을 때 약 3명, 4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초기 단계 때. 그 다음에 그 3명, 4명이 40명으로 가고요. 40명이 400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나의 파트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이 이제는 세계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창업을 하고 벤처를 만들고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채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나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8년 만에 일자리 창출이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해외 자금들이 들어왔었고 왜 다 들어온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한 저런 그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3년 반 만에 4억 7천만 달러에 막 M&A가 되고 매각이 되고 나스닥에 막 23개씩 상장이 되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빨리 투자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금은 계속 들어오게 되겠고 자금이 많으니까 스타트업 벤처는 창업하기가 쉽고 다 창업을 자기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모여서 투자도 잘 되죠. 투자도 잘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저는 벤처라고 한다면 투자 잘 받아서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가 성공하고 수십 배의 값어치를 놓으니까 뭐 50억을 넣었는데 이게 막 600억, 700억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저는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벤처는 뭘까요? 벤처는 어떻게 투자 회수가 되냐면 벤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다는 뭐 삼성, 뭐 LG, 뭐 세계적인 그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소니,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규모가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경제 이야기에 보면 혁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뭐 하나 이거 하나 뭐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보고체계가 많아요. 언제 뭘 만들겠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인가요? 많죠. 그렇죠? 미국의 A모 회사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S모 회사가 있고 L모 회사가 있고 중국의 H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대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언제 만들겠어요? 그러면 저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요? 이거 연구 개발을 하는데 다른 경쟁사가 먼저 이거를 제품을 해요. 그럼 이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술과 트렌드를 갖고 있던 그 스타트업, 그 벤처를 빨리 인수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는 조금 있으면 되게 굉장히 비밀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모든 기업들은 폴춘주에 나왔던 500개 기업들은 지금 계속 망하고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커지면 혁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예요. 크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봐도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 옮기시죠? 네? 빨리 옮기시죠? 그것 때문에 그 광고 잡으려고 방송사들 고생 많아요. 네? 그래서 막 충격적인 거 더 보여주려고 하고 더 재미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거였었어요.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빨리빨리 바꾸고 변덕스러우시고 트렌드도 바뀌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제품을 바라봐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봤을 때 저 화질이 안 좋다? 좋은 거 바꾸려고 그러고 이제 텔레비전 가격도 떨어졌죠. 앱을 깔았을 때도 이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다른 앱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요. 언제 대기업들이 그런 거를 다 알아서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여러분 이제는 스타트업 벤처입니다. 이제는 우수한 벤처들이 많이 나와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창업으로 연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의 트렌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우수 인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은요 창업을 합니다. 왜 내가 대기업 들어가서 뭐 2, 3억씩 연봉 받고 그걸로
창업해 가면 수백억, 수천억도 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우수 인재들은 창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마크 주커버그 보십시오. 하버드에서 나와서 학교 자기 도중에 그만두고 창업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는 뭐냐면요. 대기업들은 이제는 자체 연구 개발을 해서 우수 인력을 끌어와서 하기보다는 이제 우수 인력들은 이제 컴퓨터와 AI야, 인공지능가 앞으로는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대기업들의 원하는 방향들은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벤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게 앞으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는 아이들의 공부와 교육 또한도 이제는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바라봐야 될 것이며 단순히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여러분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기업들이 쓰러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조그맣고 스타트업 벤처들이 급성장하면서 올라갈 거고 옛날에 올드보이들은 더없이 낮아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앞으로 이제는 젊은 청년들과 자녀분들께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좀 더 깨닫고 지금 전공하는 분야 또한도 누구나 다 아는 경영학과, 경제학 그런 게보다는 앞으로의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 트렌드에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제 앞으로 4개 이제 강연 중에서 모든 주제는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랍니다. 국내 시장에서 아무리 국내 시장에서 잘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5천만 시장 크게 보시죠. 세계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근데 왜 이 작은 시장에서 서로 다 경쟁하면서 힘들게 이 시장에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중국어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는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학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글로벌 시장들과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교류하는 거에 따라 그게 이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여러분 자녀분께서 이런 거를 아시고 자녀들을 그쪽 방향으로 넣어주신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너는 무조건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망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전망하는 얘기를 저희 요즘한 그룹 회장이 얘기했던 얘기를 비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유명한 축구 선수를 배우기도 하고 나는 이제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세계를 제패할 거야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브라질에도 가고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도 막 서포트했습니다. 너는 이제는 박지성이 돼야 되느니라. 열심히 되느니라. 됐죠? 그러면서 열심히 축구를 공부합니다. 성년이 됩니다. 아, 드디어 내가 한번 최고의 골을 한번 해야지 해서 그 축구장에 들어갑니다. 그 축구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풀떡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 축구장은 야구장으로 변했거든요. 앞으로의 트렌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옛날 고전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바뀔 것이고 지금 최고의 직업들은 그때는 그런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하실 때도 앞으로의 트렌드를 공부하게 하십시오. 앞으로의 시장성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이끌어 주신다면 앞으로의 우수한 글로벌 청년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 그 다음 편에도 이걸 좀 더 깊이 좀 여러분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그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교육들이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인 사색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